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그래도 대형 세단인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자동차는 포르쉐 뉴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입니다. 네,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도 지금 크로노 스위스가 있어가지고 론치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두고 자세 제어 장치 끄고, 그럼 저게 뜨죠? 내려가고, 브레이크 꾹, 악셀 동시에. 군뱅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빠르네. 신형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에 프리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 병맛 자막으로. 외관적으로는 뭐 포르쉐 자동차들이 그렇듯이 신형 파나메라도 디테일적인 부분을 가다듬었고요. 그래도 좀 뒷모습에서는 꽤 티가 많이 나고, 앞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은 일반 사람이 봐도 저거 좀 새 차 같은데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지금 방향지시등 들어간 이 C자 램프도 그렇고, 인테이크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 번호판 밑에도 커졌고 방향지시등 밑에도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엔진의 성능이 뭐 좋아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들어간 오늘 모델은 또 기본형 엔진이어 가지고 V6 터보 엔진인데 336마력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차의 성격이 지금 4 이제큐티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설룬 대형 세단 성격으로 가버리는 그런 쪽으로 포지셔닝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요거보단 출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방향지시등에 그때 디자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헤어라인도 집어넣은 것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프는 이제 기본형이어도 이 4점식 테일 램프, 4점식 헤드램프는 들어갔습니다. 시승차에는 PDLS 플러스가 들어가서 라이트도 이제 어떻게 스티어링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맞은편에 차 오는 거에 따라서도 감지해가지고 자기가 조절하죠, 램프가. 그리고 이 파나메라는 이그제큐티브 모델이라서, 그러니까 롱휠 베이스죠. 그래서 일반 스탠다드 파나메라보다 길이가 150mm나 길고, 그게 전부 휠 베이스를 늘리는 데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 칸을 완전히 차지하죠. 대형 세단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부피감, 덩치감이 운전하는 내내 느껴졌고요. 물론 또 드라이브 모델을 스포트 또는 스포트 플러스로 올려버리면은 좀 더 짱짱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그건 뭐 어떤 PASM이라든지 바디 컨트롤이랑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차가 전해주는 피드백이 좀 그렇다고 한 체급 작은 차를 모는 것처럼 느껴지게까지 해주는 건 아니고, 그나마 좀 부했던 그런 덩치가 좀 줄어드는 건 있어요. 줄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뒷바퀴 조향도 들어갔습니다, 옵션으로.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른데, 앞은 이제 275 3호R 21이고요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건 죄송합니다. 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제 심지어 오늘 촬영 2번 나온 거예요. 어제는 뒷자리밖에 못 찍었습니다. 앞엔 275 3호R 21, 뒤는 315 30R 21. 911은 뭐 인치까지 다르게 하지만, 이제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폭만 275, 315 이렇게 차이를 두죠. 그리고 창문은 지금 다 열어본 거예요. 일부러 보이시라고. 지금 뒷자리 창문까지도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지금 롱휠 베이스다 보니까 뒷문이 보기에도 길죠. 네, 여는 것도 넓게 열리고요. 뒷자리는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운전석은 제 포지션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경우에 이 정도면 충분히 뒷자리 누구를 모시고 다니는 차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장점이죠, 이 힌지. 그래서 이게 보통 뭐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정도로 구분이 돼서 툭툭 끊기기 마련인데, 얘는 어느 자리에서든 멈출 수가 있고, 소프트 클로징도 다 들어갔습니다, 옵션으로. 썬루프도 지금 열어봤는데 듀얼 썬루프가 적용이 됐는데, 앞에는 저렇게 열리기까지 하고요, 뒤는 열리진 않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는 기본이에요. 네, 6피스톤이고 뒤도 4피스톤. 개인적으로는 포르쉐 차들이 모두 이런 커브진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718이든 911이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공개될 타이칸이든. 근데 이게 파나메라 롱휠 같은 경우는 지금 150mm나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은 이 라인이, 지금 이게 이 선루프를 닫아 볼게요.
지금 이제 썬루프도 닫고 뒤에 리어 스포일러도 내렸는데 요롱처럼 라인이 길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 공간적인 부분은 뭐 스탠다드에 비할 수 없이 좋지만 적어도 형태, 디자인적인 것은 좀 망가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 라인이 이렇게 촉 떨어져야 예쁘잖아요. 911처럼 쓰다듬고 싶은데 얘는 그냥 너무 커가지고 그냥 AMG GT4도 쿠페보다도 더 빵이 커가지고 특히나 여기 이 각도에서 볼 때는, 그리고 또 이번 신형 뉴 파나메라는 이 리어 펜더 그리고 리어 트렁크 이쪽까지도 부풀렸거든요. 더 그래서 이게 어떤 모르겠어요. 기존에 날렵했던 이미지를 버리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뭔가 좀 거대해졌습니다. 엉덩이가 커져가지고 맥도날드 할아버지 같아. 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이 확실히 달라진 게 많죠. 아유, 차가 많이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여기 이전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여기 S 위에서 끊어졌었거든요. 이 빨간 줄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세레모니가 있거든요. 키 온, 키 락 할 적에 그게 끝내주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요게 이어지면서 신형 911들처럼 이어져 버렸죠. 그리고 뭐 그건 타이칸도, 아마 이거는 타이칸이든 911이든 더 이상 이제 이전에는 4륜 모델만 이게 이어져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BMW처럼 그냥 이랬다 저랬다 바꿔버리네. 테일램프도 방향지 시등을 보면 여기 이렇게 윗줄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더 밝습니다. 지금 램프 한번 볼게요. 보조 제동등이나 제동등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작동하는 거, 이 스포일러는 뭐 임의로 운전자가 필 수도 있지만 속도에 따라서도 올라가서 공력 성능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에어브레이크 성능은 에어브레이크도 관여를 하겠죠.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해서도 또 올라가고, 저는 근데 없는 그냥 촉 떨어지는 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봐도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거의 뭐 이 정도면 카이엔 아닌가. 그리고 후방 안개등은 여기 한 개만 들어와요. 트렁크를 볼게요. 네. 트렁크는 딱 봐도 골프백이 대각으로 실릴 것 같긴 해요. 예. 대각으로 한 개밖에 못 실리겠구만. 이게 참 젬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롱휠인데도 대각으로밖에 안 실리고 얘는 스키스루만 열립니다. 저렇게 해서 스키스루만 열리는 거고요.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근데 마감은 잘 돼 있죠. 일반 직물이 아니라 약간 좀 카펫 같은 그런 직물로 마감을 했고, 이런 네트 고리라든지, 이건 뭐야, 네트 고리도 금속으로 잘 마감돼 있고요. 네트도 있고 12V C가 잭이 있고, 바닥에는 근데 보스 오디오 우퍼 때문에 공간은 어떤 스페어 공간은 없어요. 얘도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연비 효율성에 좀 도움을 주죠.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인데 닫히는 거 한번 볼게요. 조용합니다. 배기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노멀입니다. 이제 배기 플랩 열어서 다음은 이제 스포츠 플러스. 이게 근데 달릴 때나 그 백파이어가 터지지 그러지 않고서는 잘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그래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파나메라도 특히나 이 이그제큐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게 주된 목적일 거니까 뒤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제가 앞자리를 최대한 앞으로 민 겁니다. 세웠고 민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슬라이딩과 이런 허벅지 받침도 조절을 하죠. 허벅지 받침 먼저 볼게요. 허벅지 받침은 늘어나는 폭이 크진 않지만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체중 분산이라든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등받이도 각도 조절은 되는데 폭이 크진 않고요.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꽤 세워지네.
지금 저쪽은 안 세운 거고, 보이시나요? 이 정도 틈이 생기네요. 예. 그리고 이건 요추 받침. 파나메라가 1세대 때 들고 났던 콘셉트가 어느 자리에 앉든지 운전자가 느끼는 걸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였죠. 그리고 아이소픽스 여기 라벨이 있는데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고리가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이거 그 포르쉐 익스클루시브 매니팩처 옵션이 들어가서 가죽이 좀 아깝죠, 카시트 얹기에는. 아무튼 앉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 키는 178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넓고요. 가뜩이나 지금 이거를 앞으로 뺐더니, 사실 여긴 근데 백포켓이라서 발받침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오토마 시트처럼 뭐가 나오진 않지만 종아리 받침이 이 정도면 뭐 앞자리 당기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 운전자가 백밀러가 사이드미러가 보이려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볼게요. 이쪽도 눕혀 볼게요. 얘는 근데 시트가 모두 헤드레스트가 일체형이잖아요. 일체형 시트여가지고 헤드레스트는 별도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이런 볼스터가 허벅지 받침이라든지 사이드 볼스터까지도 튀어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문까지 닫아보면 거주성은 훌륭해요. 이 정도면 뭐 뒷자리용 차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 헤드룸 좋고요. 헤드룸은 타이칸보다 얘가 좀 더 좋네. 머리 위에 공간이 주먹 한 개 들어갈 공간은 나오고, 옆에 창문 뻥 뚫려 있고, 또 롱일 베이스라서 이것도 기네요. 그리고 여기 쪽창이, 이것도 이제 롱일 베이스의 특징인데, 요것도 있고 뒤에도 쪽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쳐다볼 때도 좋고, 확실히 이게 익스클루시브 매니팩처 그 옵션이 들어가서 도어 트림에는 전부 가죽이에요. 이거 이 밑에까지 가죽 아닌 부분은 요 도어 스텝에는 여기만 플라스틱인데, 여기는 가죽 씌워봤자 우리 발 끌리고 그러면 엄청 더러워지잖아요. 여기도 가죽은 아니네. 여기에 직물이 들어갔구나. 루프 라이닝과 이쪽은 직물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죽 색깔이 좀 이 크리미한 색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좀 이미 청바지로 오염은 되긴 했는데, 이것도 뭐 세월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얘는 리어 선쉐이드도 들어갔는데, 리어 선쉐이드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그리고 후진 넣으면은 내려가게 설정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독서등과 앰비언트 라이트고, 자,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 담기 좋겠죠. 올려보면은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거 만듦새가 참 좋아요. 여긴 잿더리 자리입니다. 그리고 잿더리도 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요즘엔 잿더리도 엄청, 잿더리란다, 이 라이터도 요즘은 이렇게 크게 안 만드는 추세인데, 이거. 자, 여긴 그리고 C타입 USB 포트가 있고, 이거는 근데 좀 젬병인 것 같아요. 이건 앞자리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에어컨 조절이 보면은 이걸 굳이 이걸로 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타이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선쉐이드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여니까 너무 반사가 심하거든요. 다시 닫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이걸 손으로 잡고 송풍기 날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야 되고, 또 바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좀 쉬었다가, 왜 또 안 움직이냐. 움직인 거였구나. 이거 봐요. 오작동 날 때도 있네. 내려보면 좀 쉬었다가 움직이죠. 물론 여기 분산이나 집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하면은 사람에게 알맞게 기기가 알아서 그냥 바람을 쐬어줘요. 그리고 이걸로 여기서 뭐 미디어도 고를 수가 있고, 클라이밋이라든지 시트 조절은 마사지 시트도 적용이 됐습니다. 마사지 프로그램도 있어서 늘리기, 웨이브, 지압, 요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차가 확실히 고급 세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승객석도, 자, 여기서 이제 조수석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누르면 조수석이 움직이죠. 등받이 앞으로.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어요. 지도가 안 나오네. 움직이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좀 먼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리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버튼 누르면 쏙 튀어나와서, 예. 이게 컵홀더가 멀지만 고정은 굉장히 확실하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파나메라니까 좀 이런 움직이는 길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료수가 꽉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풍구가 여기는 전동식으로 이걸로 조절하죠. B필러에 있는 건 또 물리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편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발공간은 지금 파나메라가 조수석도 낮고, 조수석은 뭐 운전석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시트가 낮은 데 비해서 발공간은 그래도 충분히 있습니다. 뒷자리까지도 3개까지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문고리 당기는 느낌은 근데 타이칸이 훨씬 좋아요. 그냥 기계식입니다. 전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더 익숙한 느낌이긴 한데 타이칸 느낌이 좀 기억에 남네요. 자, 이 앞에 시야는 지금 일체형 시트 때문에 좀 가리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면 앞자리는 이 어깨 받침이 좀 더 날개처럼 튀어나오거든요. 꼭 윙렛처럼. 그래가지고서는 시야가 방해가 될 거예요. 네, 이제 파나메라 4 이제큐티브 뒷자리에 앉았고요. 바로 지난주에 제가 타이칸 4S 시승기 2열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던 터라, 그리고 저에게도 지금 타이칸 탔을 적에 그 2열 승차감이 남아있어가지고 더욱더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고, 사실 파나메라 이제큐티브는 지금 이거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경험을 해봤었고, 그때도 4였는지는 제가 헷갈리네요. 지난주에 탔었던 타이칸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형 세단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뭐 S클래스 같다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포르쉐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그러니까 세단에서는, 낮은 차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얘가 PASM이 들어갔는데 서스펜션 느낌은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동이나 충격 같은 건 상당히 잘 먹는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차가 그러니까 엉덩이나 등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차가 그냥 다 걸러내는 게 있고, 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서도 해볼 때 약간 좀 인상적인 부분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얘가 지금 옵션으로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서 뭐 노이즈 캔슬링 뿐만이 아니라 그 UV 프로텍션까지 다 되는 겁니다. 히트도 다 차단하는 거. 근데 이 썬루프 유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빗방울이 저 앞에 윈드스크린, 윈드실드에 부딪히는 거는 둘째치고, 저건 사실 이렇게 흙 뿌려지니까 멈춰 있을 때나 서행할 적에 위에 토도도둑 떨어지는 이 소리가 확실히 이 옆유리와는 다른 소리로 들리고요. 근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신경 쓰일 부분은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타이칸 탔을 적에는 제가 이 스포츠 사운드, 인공 사운드가 뒷자리 승객에게는 좀 피로하게 느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거리 갈 때는. 근데 확실히 얘는 지금 배기 플랩 안 열었거든요. 배기 모드는 오프 상태인데도 기분 좋은, 듣기 좋은 소리예요. 지금은 터널인데 터널 안에서는 제법 그래도 바깥 소리가 들어오네요. 이게 뭐 이중접합 유리를 썼는데도, 예, 썬루프에서 들어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네요. 선쉐이드는 얘는 스크린입니다. 그런 판은 아니에요. 타이칸보다 시트는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칸은 제가 이렇게 거의 90도에 가깝게 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시트를 보시면 알겠는데, 뒷자리도 근데 파나메라는 버킷이죠. 버킷 타입의 시트가 들어갔고, 세미 버킷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체형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어서 여기도 보시면 만져보면 이쪽에 들어간 이 내장재랑 스폰지랑 헤드레스트에 들어간 스폰지가 좀 달라요. 이쪽이 좀 더 푹신푹신합니다. 탑승자에게는 좀 몸을 더 파묻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허벅지 받침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우리 장거리 갈 때는 체중 분산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도 피로도가 누적되기 마련인데, 이 파나메라 이제큐티브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파나메라 그 스탠다드 버전도 마찬가지인데 시트의 구조는 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램프 같은 구간이 있는데 몸이 얼마나 쏠리는지를 한번 볼게요. 타이칸 같은 경우는 지극히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보죠. 얘는 그리고 리어 엑셀 컨트롤,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지금 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얘는 진입할 때부터 그냥 확실히 옆으로 누이는 게 있어요. 지금 접지가 이쪽에 다 생겼잖아요. 예. 타이칸은 이 상황에서도 그냥 상박이든 엄지발가락이든 힘들어가는 데가 없었는데, 엉덩이에도.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얘가 좀 단단하게 세팅한 대형 세단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좌우의 움직임은 있는 편입니다. 근데 뭐 그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해서 이렇게 불쾌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타이칸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상은 했지만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정말 포르쉐 안에서도 아예 그냥 이제는, 맨 처음에 1세대 나왔을 적에는 911보다 더 잘 달린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무 그 늘어난 무게와 앞 엔진 그리고 뭐 뒷바퀴 아니면 네 바퀴를 볼 수 있었지만, 그런 무게 배분적인 부분에서 911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2세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이 부분 변경 해가지고 새로 나온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런 대형 세단, 고급 대형 세단으로 가려고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제 파나메라가 3세대로 계속 갈지, 그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포르쉐는 여전히 라인업 안에서도 파나메라는 타이칸보다도 위에 위치하는 고급 대형 세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타이칸을 타보니까 3세대 파나메라는 뭐 단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넘어가는데 세대 변경은 하더라도 전기차로 바뀐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할 적에는 드라이버 모드를 컴포트보다 스포트로 뒀을 때 좀 더 차의 움직임이 적어져가지고 저는 더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2열 승객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스포트로 바꾸니까 좀 더 단단해지는 게 있는데, 단단해지는 건 사실 운전자가 체감하기가 더 쉬운 부분이지만, 아래의 어떤 이런 바운싱 같은 부분에 있어서 2열 승객이 느낄 때 아래 위 움직임이 현저히 좀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덜 피로하게 차의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 세팅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자리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게요. 파나메라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이제 첨단 최신 인테리어로 바뀌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커진 거 하며 911 운전대 5구 계기판도 디지털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운데는 이제 저 RPM 엔진 회전계는 아날로그를 섞어 놓긴 했어요. 좋죠. 가죽 조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오염이 좀 됐다는 거. 디자인 레이아웃은 참 좋습니다. 지금 하루 만에 익숙해졌어요. 여긴 근데 이제 하이그로시여 가지고, 저는 하이그로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지문 묻는 것 때문에. 근데 얘는 안 묻네. 일단 계기판 먼저 볼까요? 계기판에는 요 두 개만 바꿀 수 있어요. 타이칸은 3개를 다 바꿀 수 있었죠. 이 버튼 눌러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눌러보면 저렇게 빨간 테두리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바뀝니다.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보자면, 여기서 이제 속도 리미터를 걸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 트랙 컴퓨터, 예,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보여주는 정보는 많은데, 보자면, 자, 지포스 게이지, 랩 타이머, 내비게이션, 트랙 컴퓨터, 그리고 각종 오일 온도계, TPMS, 구동력, 얘는 대부분 뒷바퀴 구동하더라고요. 지포스 게이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ACC예요. 누르면 활성화되면은 요게 뜨죠. 다 아우디 거죠 이거. 아우디에서 봤던 레버들, 여기 버튼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스포츠 리스판스가 있는데, 이건 누르면은 그냥 스포츠 리스판스 뜨고요. 바로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20초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이걸로 돌리는데, 바꿔보면 노멀,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은 꾸밀 수가 있는데, 채시 높이도 중간, 높음, 낮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댐퍼 감쇄력이죠. 감쇄력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기 플랩도 열고 닫을 수 있고, 스포일러도 임의로 열고 닫을 수 있고, 이 화면이 3분할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마트폰이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연동이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요.
스마트폰 무선 연동이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앱들을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루프, 도어, 센터 콘솔, 발판, 그리고 색깔도 뭐 아틀란티스, 다크 오렌지 여러가지 바꿀 수 있는데, 이건 터널이나 이따 지하철에서 보여드릴게요. 주행거리,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스포츠 크로노가 들어갔죠. 그 옵션이 들어갔고, 난반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와요. 뭐 어떤 메뉴든지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있고, 온도 조절 장치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전히 통풍에서 보면은 얘도 이거 이 방식이에요. 이걸 내리고 나면 이제 움직입니다. 네. 올리고 나면 움직이고, 뒷자리와 마찬가지죠. 근데 물론 집중과 분산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는 동승자한테 직사하는 거예요. 컴포트 기능은 발 쪽에도 이제 공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우디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온도도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고, 온도, 풍량 모두 조절할 수가 있고, 센터 통풍구 오프를 하면 이 가운데가 꺼져 버려요. 누르면 다시 열리고, 그리고 이거는 설정이구나. 네. 그리고 통풍 필드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바람을 꺼버리는 겁니다. 치면 바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확실히 넓어가지고 잉여 공간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위에는 이제 선쉐이드, 이거는 뒷자리 선쉐이드고, 그리고 요건 이제 앞자리, 그리고 선루프 여는 것까지도 되는 거고.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뜨는데, 카메라 화질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노라마가 아니라 파나로마예요. 청소하면은 여기서 이제 물도 뿌려주고, 우리 카메라 렌즈가 눈 오는 날이거나 비 오는 날이면 더러워지면은 아주 짜증나죠. 안 보여가지고. 그때 청소를 요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도. 전면, 후면, 사이드. 근데 이거 줌이나 이런 건 안 돼요. 파나로마 전면, 파나로마 후면. 그리고 기어봉은 이거 말고 그 여기 포르쉐 크레스트 들어가는 거 엄청 비싼 거, 그게 있나 아직 옵션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잿더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는 뒷자리와 마찬가지로 누르면 올라와서 이렇게 메꿔집니다. 그러면 뭐 손 올리기 좋겠죠, 안 쓸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자 보여드릴게요. 제 텀블러를 놓으면 여기에다 물건을 놓았을 때 이게 계속 걸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빼고서 닫으라, 이런 용도겠죠. 그리고 여기 공간은 스토리지는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C타입 포트가 있고 12V C가잭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이건 터널에서 한번 보시고, 얘도 이제 911과 마찬가지로 오르간 타입인데 킥다운이 안 돼요. 예, 끝에 밟히는 게 없습니다. 예, 파나메라에도 이제 저게 빠지다니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선바이저에 메이크업 거울, 여기도 메이크업 거울 있어요. 뒤에도. 이걸 안 보여드렸네. 근데 이것도 좀 시스템이 독특한데, 이런 그리고 모양도 딱 정방향이 아닙니다. 특이하죠? 예. 네, 이제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서. 키는 키 위치는 변함없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느 포르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유는 다들 아실 테고,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로 그냥 스포츠 플러스로 갈게요. 얘는 이제 PASM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지금 차고가 낮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영상으로 제가 지금 사진 찍은 걸로 또 보여드릴게요. 대략 한 휠 하우스 기준으로 할 적에는 한 1cm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말일 때, 높을 때는 손가락 4개가 들어갈 만큼의 그 휠 갭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낮추면은 손가락 3개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형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또 달라졌지만 성능적으로도 달라진 게 있어요. 플랫폼 자체가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엔진의 마운트 부분을, 고무 부싱이나 이런 부분을 더 바꿨대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동차 안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이 엔진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앞엔진, 뒷바퀴는 아니고 4바퀴 굴림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무게 배분 항상 좀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가다듬었다고 합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은 가장 단단한 상태임에도 속도방지턱 넘을 적에 앞으로 이제 몇 개를 넘을 테지만 적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스포츠 플러스를 둬도 이 정도로 유연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5.2m에 달하는 거대한 차의 덩치감은 아까 외관 설명할 적에 스포츠 플러스를 두면 좀 짱짱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확실히 E 세그먼트의 F 세그먼트의 대형 세단처럼 크기가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 차를 기사를 두고 별도로 누굴 두고서 타는 분이라면은 뭐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만큼의 성능은 내거든요. 그리고 이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 5.2m 거대한 이 롱휠 베이스 차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어떤 포르쉐 입장에서는 운동 성능에 좀 더 조향할 때, 특히나 고속 주행할 적에 착착 이렇게 아주 미세한 컨트롤하기에 도움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부터더라, 저속에서는 아무튼 뒷바퀴가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꺾여가지고 더 회전 반경을 줄이고, 그리고 고속에서는 속도가 올라가면은 같은 방향으로 꺾여가지고 2.5도까지인가 이게, 그래서 좀 더 민첩하게 바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저속 선회할 때, 특히나 뭐 유턴할 때, 이럴 때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뭐 이 기능이 들어간 차와 안 들어간 차를 같이 세워놓고서는 뭐 콘 세워놓고서 돌아서 부딪히네 안 부딪히네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반경이 줄어드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체감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좀 더 좁게 도나 보다 라는 그런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차선 도로에서도 유턴을 한 번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스포츠 플러스를 뒀을 적에는 확실히 이런 좀 백파이어가 저런 지금 버덕 소리가 나죠. 그리고 얘가 변속기가 8단 PDK잖아요. 이 PDK 변속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운전 드라이빙 다이내믹 그런 쪽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쑥 올라가는 그런 일반 자동 변속기랑 다르게 DCT다 보니까 변속할 적에 기분 좋은 충격이라기보다 변속감 있잖아요. 다음 단으로 올라가면서 척척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그 느낌 때문에 지금도 보셨나요? 이런 거친路面갈 때도 움직임이 되게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8단 PDK는 운전 재미를 북돋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으니까 스로틀 뿐만이 아니라 서스펜션 얘는 감세력과 차고까지도 조절하고, 시프트 타이밍도 조절하고, 운전대도 이 서브 트론에 들어있어서 무게감도 조절하고요. 336마력인데도 이게 차 덩치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조향하는 느낌은 앞코가 이렇게 긴데도 내가 바라보는 거의 뭐 A필라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오버스티어로 앞코가 획 돌아버릴 것 같은 그 느낌까지는 결코 가진 않는데, 그럼에도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돌아주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차가 내 의지를 잘 따라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얘는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출발할 적에 뭔가 좀 가볍게 상쾌하게 차가 움직인다 라는 거는 감지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좀 효율성 쪽으로, 아우디는 아예 그냥 여기도 잠깐 보면 여기가 꾹 눌러주는 완전 로드가 풀로드인데 굉장히 저속이었고, 여기 길이 왜 이렇게 됐어. 제로백은 얘가 5.1초인데 론치 컨트롤을 해보니까 그 미만 익히 포르쉐 자동차답게 뭐 한 4초 후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브레이크 꾹, 악셀 동시에. 론치 컨트롤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 차는 이 무거운 엉덩이 때문에 그냥 군뱅이 같겠거니 했는데 빠르더라고요. 크루징하기 참 좋은 차 같아요. 어떤 모드로 두건 오히려 스포츠 플러스를 둬서 배기 좀 열고 달리면은, 주중에는 뭐 출퇴근할 때 목적으로 기사 두고 타다가도 주말에는 만약에 오너 드리븐으로 바꿔도
아니야, 오노드리븐으로 하면은 그래도 그런 민첩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전혀 발랄한 움직임, 땅바닥에 딱 붙은 느낌 아니에요. 그냥 잘 달리는 세단, 슈퍼 세단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지금 발바닥 딱 붙인 건데도 나갈 때 느낌이, 이 V6 터보는 터보레그가 있네. 스포트 리스폰스로 둔다 한들 그냥 이 변속기는 제법 그래도 떨어뜨리거든요. 크루징 하다가 그래도 2단까지 갑자기 확 떨어뜨리긴 했었는데 6.9L 엔진, 이게 마칸에도 들어가는 그 V6지. 확실히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무게 그리고 면적, 덩어리와 면적에서 오는 것은 절대 극복할 수가 없나 봐요. 플랫폼은 마진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 플랫폼에다가 쪼이고 해가지고 터보 S 모델까지 600 몇십 마력과 650마력인가 걔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되는 출력까지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다가 지금 엔진은 336마력짜리니까 굉장히 마진이 많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드러나는데, 브레이크가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밟아보면은 이 정도면은 물론 뭐 내구성 있게 막 여러 번 한계 주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에 넘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엔진 출력은 조금 더 높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턱이 이 서스펜션은 잘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에서 3단인데 여기도 한번 이런 걸 보면 이 차는 가끔 그냥 질러 할 때, 이것도 근데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추월 해가면서 달릴 때는 약간 답답하겠는데.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에서 그렇게 큰 가속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죠. 이미 여기서 들어갈 때 느낌이 감속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장어처럼 돌아나가는데, 장어 같은 느낌인데 장어도 아니지 뭐 잉어처럼.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는 그냥 한마디로 대형 세단이에요.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것도 없이 그냥 포르쉐 대형 세단. 다시 바꿔서 노말로 한번 가볼게요. 노말에서는 얼마나 편한지. 바로 이 엉덩이가 지금 마치 시트 바람 뺀 것처럼 뭐 이게 그냥 쑥 가버리네. 이거 뭐 살짝의 물침대 같은 느낌까지 연출할 정도로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 차이가 제법 나고요.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쑥 그냥 감추는군요. 그리고 밟는 것도 오히려 근데 노멀 때는 가속을 했더니 이게 차의 움직임이 더 파워보트 같은 것도 생겨서 그런지 더 가속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붙어서 낮게 해서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살짝 풀어진 상태로 달려서 더 포드 무스탕 같은 느낌, 머스탱 같은 느낌. 어쨌거나 이 대형 세단이어가지고 얘는 이런 편의 장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마사지 시트, 그리고 뒤에서 뭐 이 조수석도 다 앞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차의 목적은 누구 태우고 다니는 차입니다. 스포트에서는 살짝 엔진 RPM을 띄우고 이게 이 서스펜션은 정말 노멀 스포츠 플러스 간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모드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좋았거든요. 가장 좀 차의 움직임을 제어를 해주면서, 그리고 또 엔진 리스폰스도 좋아서 적당히 좀 올라가서. 파나메라 4를 타보시면은 어쩌면은 대부분은 성능, 그러니까 포르쉐라는 그 브랜드를 생각했을 적에는 이 엔진이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에 만족을 못 하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를 달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거, 그리고 유니크한 독일 프리미엄 대형 세단을 타고 싶은 분이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인테리어 옵션을 잘 조합해야겠지만 얘는 지금 한 4천여만 원어치 옵션이 들어가서 차 토탈 가격이 1억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1억 5천 몇백만 원이죠. 이 차값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옵션 조합하면은 911 카레라도 그렇고 뭐 718도 그렇고 S 모델이 포르쉐는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파나메라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승차도 1억 5천여만 원 하는 기본형에다가 기본 깡통차에다가 4천여만 원 옵션을 이렇게 넣으니까 아주 멋지잖아요. 지금 인테리어가 참 고급스럽고. 그래서 사용자에 따라서, 주문하시는 분에 따라서 일단 타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를 뒤에다가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모시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저는 파나메라 4를 갖다가 이그제큐티브에서 이렇게 인테리어 조합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하고요. 네, 이상으로 뉴 파나메라 4 이그제큐티브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